혹시 지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은 일들이 있었나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돼지띠분들은 때로 그 마음이 상처받는 순간이 많습니다. 사람을 믿었기에 실망이 컸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더딜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옵니다. 돼지띠의 큰 품과 여유로운 기운은 세상에 필요한 귀한 에너지입니다. 올해는 그 마음이 드디어 보답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이미 단단히 다져져 있어 이제는 작은 기회에도 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쌓아온 신뢰와 인연이 뜻밖의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믿고 그동안 잘 버텨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올해는 분명 당신이 웃는 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이 매우 많아 모든 분께 빠르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부터 차례로 정성껏 사주를 봐드리고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의사표현을 남겨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은 일들이 있었나요? 돼지띠는 해수의 포용과 회복력이 강해 흔들려도 바닥을 단단히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천간을목과 지지사화가 펼쳐져 수생목의 성장과 사해충의 갱신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충은 손실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안내판이므로 기꺼이 덜고 새로 채우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보직 변경과 역할 재배치가 잦고 팀의 판이 새로 짜이며 책임의 경계가 명확해졌습니다. 문서로 남기고 일정과 기준을 합의하면 갈등이 줄고 성과는 더 빨리 가시화되었습니다. 사업과 프리랜서는 매출원을 다각화하고 온라인 채널과 반복 가능한 소액 거래 비중을 높이면 안정이 커졌습니다. 가격 정책의 재정비와 비용 구조 슬림화가 현금 흐름을 지켜주었고 무리한 확장은 보류하는 편이 유리했습니다. 재물운은 한방의 이익보다 계약갱신과 꾸준한 입금이 핵심이었고 안전자산과 유동성 비중을 높이면 변동을 이겨냈습니다. 사람운은 오래된 인연 속 귀인이 다시 연결되는 흐름이 살아났고 말보다 기록과 약속의 이행으로 신뢰가 누적되었습니다. 감정이 과열되기 쉬운 해인이 소문과 단정적 판단을 멀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의 합의가 큰 도움을 주었고 공동의 목표를 숫자로 명확히 적으면 지출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건강은 화수의 긴장으로 위장과 심혈순환 그리고 염증성 증상이 도드라질 수 있어 수면과 수분과 열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일과 휴식의 리듬을 주 단위로 고정하고 걷기와 스트레칭과 호흡 루틴을 붙이면 체력이 곧 기의 포착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운의 핵심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된 선택을 빠르게 실행하는 태도였고 작은 승리를 매주 축적하면 연말의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돼지띠는 버티던 사람이 앞으로 나서는 해였고 믿음을 지키며 타이밍을 잡은 이에게 풍요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2025년 돼지띠에게 힘을 실어주는 숫자는 2, 7, 19였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돼지띠는 해수의 기운을 타고났는데 올해는 토금의 작용이 강해지면서 물이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물을 맑게 하는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2, 7, 19는 각각 이 순환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힘을 주었습니다. 돼지띠는 원래 포용력이 크고 사람을 잘 믿는 성향이 있으나 때로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의 기운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협상이나 거래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상대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동시에 살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일정을 2일이나 12일에 잡거나 결정을 내릴 때 짝수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7은 내면의 통찰과 직관을 깨우는 수입니다. 사주에서 7은 금의 성질과 맞닿아 있어 올해 돼지띠가 얻게 될 정확한 판단력을 상징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 흐름을 점검할 때 7의 기운을 활용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위험 요소나 숨겨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이나 프로젝트 시작일을 7, 17, 27일로 잡으면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수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9는 10의 완성과 9의 확장을 동시에 품은 숫자로 마무리와 새로운 도전을 연결하는 기운이 강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준비해 온 일을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사업, 투자에 발을 들이는 시점에 이 숫자가 맞물리면 에너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19일이나 29일에 계약을 진행하거나 19라는 숫자가 들어간 금액과 거래를 하면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주명리학적으로 기운이 맞물리는 시간과 공간의 코드 역할을 했습니다. 주소, 차량 번호, 전화번호 등 생활 속 자주 접하는 숫자에 이 행운의 수가 포함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행동 속도와 결단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와 7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조합은 균형 속 통찰을 강화해 돼지띠의 느긋함을 지혜로운 속도로 변화시켰습니다. 19는 여기에 새로운 변화를 붙여 일상에서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숫자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생활 속에 배치하는 습관은 하루의 작은 운을 모아 한 해의 큰 복으로 키우는 씨앗이 되었고, 연말이 되었을 때는 목표 달성과 만족도가 모두 한층 높아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돼지띠의 기운을 강하게 북돋아줄 색은 크림색, 옅은 금색, 그리고 짙은 초록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돼지띠는 해수의 기운을 타고나 부드럽고 포용적인 성향이 강한데, 올해는 토금의 기운이 더해져 안정과 성취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색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돼지띠가 가진 본래의 성향과 올해의 기운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크림색은 흰색의 순수함과 베이지의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어 사람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풀어주고 대인관계 속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주에서 흰색은 금의 기운, 베이지는 토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이는 올해 돼지띠의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토금 조화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협상을 앞두고 크림색 계열의 의상을 착용하면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추고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옅은 금색은 재물과 명예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색이었습니다. 금색은 금의 기운을 강하게 자극하여 투자나 계약, 금전 거래에 긍정적인 흐름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돼지띠가 토금의 순환 속에 있기 때문에 옅은 금색을 활용하면 지나친 화려함은 피하면서도 기품 있고 안정적인 부의 기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 필기구, 명함 케이스와 같은 일상 소품에 금색 포인트를 주면 재물의 흐름이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짙은 초록은 목의 기운을 대표하며 성장과 안정된 성취를 상징했습니다. 돼지띠는 해수의 기운을 타고나 원래 목을 생하는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초록색 계열은 목표 달성과 자기개발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특히 짙은 초록은 차분하면서도 집중력을 높여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초록빛 식물을 두거나 중요한 문서철과 사무용품에 초록색을 적용하면 집중력과 업무 효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을 생활 속에 적절히 배치하면 돼지띠 특유의 너그러움과 올해의 성취운이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됩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담아내는 그릇이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치 좋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았습니다. 크림색이 관계의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금색이 재물이라는 씨앗을 품게 하며, 초록이 그 씨앗을 건강하게 자라게 만드는 흐름을 완성했습니다. 2025년 돼지띠에게는 수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그리고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가 운의 파동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간대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해수를 지닌 돼지띠는 본래 차분하고 유연한 성향이 강한데,
올해의 토금 기운은 이 시간대에 특히 조화를 이루어 집중력과 판단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운이 맑고 흐름이 곱게 뻗어나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서 오시는 양의 기운이 서서히 내려앉고 음의 기운이 스며드는 과도기입니다. 돼지띠에게 이 시간은 감정이 안정되고 판단이 치밀해지는 시기이므로 협상이나 재정적 판단, 중요한 문서 서명 등의 최적이었습니다. 특히 사주에서 수는 금을 생하고 올해 돼지띠는 금의 기운이 강해진 해이므로 이 시간대에 금전 관련 행보를 취하면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 조건을 확정짓는 일을 이 시간에 진행하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유리하게 맞춰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는 주간 중 기운이 가장 맑고 활발히 순환하는 시기입니다. 사주상 이 시간대는 양의 기운이 왕성하고 해수의 특성상 이때 가장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돼지띠에게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발표를 하기 좋은 때이며 특히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간관계를 강화하면 그 기운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대에 재정 계획을 점검하거나 투자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도 기운을 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두 시간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일정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전후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점심 이후 커피 한 잔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아침 식사 후 가벼운 명상이나 계획 정리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면 행운의 파동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돼지띠는 본래 느긋한 성향이 강해 기회가 와도 때를 놓칠 수 있는데 이 시간대만큼은 결단력을 높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재물과 성취를 이끄는 핵심이었습니다. 2025년 돼지띠에게 기운을 부르는 장소는 조용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해수의 기운을 지닌 돼지띠는 본래 물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물은 곧 지혜와 유연함 그리고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올해 토금 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물과 어우러진 장소에서 기운이 안정되고 직관이 예리해졌습니다. 작은 정원, 수변 산책로, 전통 찻집과 같이 여유와 고요함이 흐르는 곳에서 돼지띠의 사유와 감각은 맑아졌고 이는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호수나 강가, 바닷가처럼 넓은 수면을 마주하는 장소는 돼지띠의 내면을 정화하고 억눌렸던 기운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해수의 기운이 물과 만나면 원래의 생기와 재생력이 극대화된다고 보는데 올해 돼지띠는 이러한 장소에서 인연과 기회가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물가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그곳에서 구상한 계획이 현실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통 찻집이나 고즈넉한 한옥 마당처럼 목과 토의 기운이 균형 있게 흐르는 공간도 돼지띠에게는 행운의 자리였습니다. 해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하여 재물과 명예를 불러오는데 이러한 목의 기운이 깃든 공간에서는 돼지띠의 언변과 설득력이 강해져 중요한 대화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행운의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의 기운을 몸에 새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숫가를 거닐며 깊게 호흡하거나 정원에서 햇살을 느끼며 계획을 기록하는 행동은 돼지띠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기운의 파동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같은 장소를 방문해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았습니다. 돼지띠에게 2025년은 물과 고요함이 행운을 부르는 해였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직관을 깨우는 이 장소들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운세를 전환시키는 발판이자 기회를 끌어당기는 문이었습니다. 2025년 돼지띠는 해수의 부드럽고 포용적인 성향 덕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때로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무계획한 소비나 충동적인 약속, 그리고 과도한 방관은 올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돼지띠는 느긋하고 관대하여 주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나 불리한 계약에 얽히는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올해는 토금의 기운이 강해져 돼지띠에게는 재물 운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토금은 해수와 충돌 시 고여있던 물을 흐트러뜨려 재물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방심과 무분별한 결정은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분만을 믿고 진행하는 투자나 거래는 위험했습니다.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초반에는 순조롭게 보이더라도 후반부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약속 역시 주의해야 했습니다. 돼지띠는 인간관계를 중시해 상대의 사정을 듣고 나면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만 올해는 이러한 정이 재물 운을 갉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주에서는 해수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순간적인 동정심이 장기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부탁이나 제안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방관은 돼지띠의 행운을 약화시켰습니다. 올해는 본인의 기운이 안정적인 만큼 주변 상황을 관망만 해도 어느 정도는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었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직접 발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사안은 본인이 끝까지 챙기고 확인해야 하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올해 돼지띠가 피해야 할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작은 방심이 불러오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한 걸음 더 신중히 움직인다면 오히려 위기를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것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여유롭고 관대하며 사주에서 해수의 부드러운 기운을 타고난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느긋함이 때로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재물 운의 상승세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의 토금 기운은 돼지띠에게 질서를 세우고 기반을 다질 기회를 주는 시기이므로 생활 속에 작은 규칙을 만드는 것이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그날의 일정과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돼지띠는 수의 기운이 강해 흐름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토의 질서가 이를 잡아주면 물길이 제 방향으로 안정되듯 목표 달성과 기회 포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사결정이 빨라질수록 주변의 호응과 기회가 몰려드는 흐름이 강했기에 아침 계획 세우기는 하루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의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 1회의 재정 점검은 돼지띠에게 필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해수의 기운을 지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재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출이 늘어나고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날에 지출과 수입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재물 복을 쌓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도 돼지띠에게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 미뤄왔던 일을 해결하거나 약속한 계획을 지키는 행동을 반복하면 심리적인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사주에서 자신감은 곧 기운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므로 이러한 성취감은 재물 운뿐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올해 돼지띠가 좋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서 운을 키우는 꾸준함이었습니다. 2025년 돼지띠의 운세를 종합해보면 올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여유 속의 결단이었습니다. 돼지띠는 본래 해수의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기운을 지녔기에 사람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물의 기운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듯 결단력이 부족할 때 기회가 미끄러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토금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며 이 흐름을 다잡아주는 시기이므로 단순히 기다리는 자세보다는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순간이 많아야 운이 배가 되었습니다. 행운의 숫자, 색깔, 시간, 장소는 모두 돼지띠의 기운을 보완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2719라는 숫자는 균형, 직관, 변화의 흐름을 뜻하므로 중요한 계약일이나 투자 시기에 의도적으로 포함하면 기운의 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크림색, 옅은 금색, 짙은 초록은 돼지띠의 관계운과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색이었으며 이를 옷차림이나 생활 소품에 활용하면 미묘한 기운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또한 수요일 오후 35시, 일요일 오전 911시라는 시간대는 설득력과 집중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니 중요한 발표나 거래를 이 시간에 맞추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쉬웠습니다. 장소의 기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물가나 정원, 조용한 찻집처럼 심신을 안정시키는 곳에서 돼지띠의 직관은 또렷해졌고 중요한 결정이 보다 현명하게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주에서 해수의 본성을 살리는 동시에 토금의 현실적 판단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무계획한 소비나 감정적인 약속, 과도한 방관은 올해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요소였기에 반드시 경계해야 했습니다. 결국 2025년 돼지띠가 큰 결실을 거두려면 본래의 느긋한 장점을 살리되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단호히 나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흐름을 읽되 흐름 속에서 방향을 정하는 힘을 키운다면 재물과 인간관계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돼지띠에게 단순한 운세 상승의 해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한 단계 성숙하게 다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